한국이 손수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SLBM을 무기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의 감시망을 피해 바다에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개발 과정과 성공의 의미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장면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SLBM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받는데 실제 바닷속에서 발사해 최종 타격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빼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7번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개를 펼친 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꽂힙니다.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술을 갖춰 먼 거리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로 역시 처음으로 항공기 분리 시험을 마쳤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려 최대한 넓은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으로 날아 지하 갱도 같은 은밀한 표적을 빠르게 공략하는 순항미사일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기관도 연소 시험까지 마치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오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자고 나선 지 21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조종사가 올라타 헬멧을 착용합니다. 경락고를 빠져나온 전투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이동합니다. 잠시 뒤 활주로를 질주하는 걸 싶더니 마침내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첫 시험 비행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마하 1.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첫 비행임을 감안해 시속 400km 속도로 낮은 고도로 날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랜딩 기어도 접지 않은 상태로 비행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33분.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첫 시험 비행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성능을 만족하는 비행기의 개발의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자국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7개국뿐입니다.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KF-21이 실제 우리의 영공수호에 나서는 건 오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000여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전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여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네,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비슷한데 크랩의 차체가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최근 크랩 자주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수출된 장비니까 간접적인 형태긴 하지만 국산 무기체계가 처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하는 AHS 크랩 자주포입니다.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겁니다. 내부 엔진부터 차체가 K9과 동일해 외형도 매우 흡사합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 100여 대를 직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 크랩에 사용해왔는데 이 크랩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영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 18대를 폴란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전하면서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100명을 훈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로 생산된 무기 체계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셈입니다. K9 제작사 측은 폴란드가 소유한 크랩의 지원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크랩의 지원을 더 늘릴 걸로 보이는데 한국을 방문 중인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크랩이 더 필요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장갑차의 수입도 희망해왔는데 부아슈차크 장관은 이를 제조하는 방산업체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방산 협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이제 지상 무기 체계 위주로 방산 협력을 논의해왔고 실제 수출까진 장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다른 국산 무기들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듭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는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 연합훈련 림팩은 각국의 군함과 무기 기술을 서로 뽐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군의 대형함과 로켓 무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필리핀은 우리 기업이 만든 배를 자국의 대표 함으로 선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K 방산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고 있는 림팩 현장을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정박해 있는 부두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주말을 맞아 각국 함정들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Great opportunity to see our partners, mission partners, and yeah,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림팩이 자국 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형 무기와 함정들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The ship is huge and beautiful elevator for the helicopter dock. The tactical using is very impressed. 관람객들은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에 탁 트인 갑판에 올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배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해서 왔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조해 지난해 수출한 필리핀 호유함 루나호에도 참가국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채 3,000톤 안 되는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는 3주간 원양 항해에 성공하면서 한국 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It was really rough seas for the first few days, but the ship has been seaworthy.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별도 전시 공간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모니터에 포착된 선박을 표적으로 설정한 뒤 로켓을 발사하면 로켓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타격하는 유도무기 비궁입니다. 미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림팩에 참여한 모든 잠재 국가들 지속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림팩이 국산 무기 즉 K방산을 홍보하는 장이 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의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들은 1초에 무려 70발의 탄환을 쏴서 비행체는 물론 미사일까지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걸 한 대에 200억 원가량 주고 외국에서 사왔는데요.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정에 탑재된 기관포가 공중을 향해 화염을 내뿜습니다. 날아오던 전투기가 방향을 틀어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역부족. 결국 격추됩니다. 방어용 요격 미사일로 1차 방어, 함포로 2차 방어,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작동합니다. 함정을 지키는 최종 병기인 셈입니다.
1초에 무려 70발, 엄청난 속도로 발사된 탄환이 공중에 방어막을 만들어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을 공격하는 대한 미사일의 경로를 예측해서 그 경로 지점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탄들이 탄막을 형성하여 요격하는 무기체계라고. 현재 우리 함정에 탑재된 20여 기의 근접 방어 무기는 전부 외국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산 골키퍼는 생산이 중단돼 추가 도입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덕분에 시장을 독점하게 된 미국의 팔랑스 제조업체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이 무기를 직접 만들기로 하고 민간 업체 주도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참에 성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30년 전 개발된 기존 외국산은 시속 1100km, 음속 정도의 미사일만 대응이 가능했는데 음속의 4-5배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합니다. 표적 탐지도 KF-21 한국형 전투기 탑재를 목적으로 이미 국내 개발된 1000개의 눈,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 적용돼 훨씬 정밀해집니다. 해군 함정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기의 창출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오는 2027년을 목표로 3,200억 원을 들여 개발되는 함정 최종 병기는 신형 호위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에 우선 탑재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